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람짝 경제. 예. 아니 근데 장 박사님 그 나훈아 가수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예. 한국 뽑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소크라테스 시대 경제 사회가 추석테스형으로 연결됐다. 신드롬이 연결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제목을 뽑아 주셨는데, 좀 궁금해요. 뭐 그 테스형 그게 나훈아 씨가 소크라테스형을 소크라테스를 테스형 이래가지고 자기 답답한 마음을 네. 얘기했다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나훈아 씨가 요새 가수 황제라는 별명을 예, 얻은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뭐 약칭으로 이제 가황 그러는데 예. 역시 황제답다. 2500년 전에 그 위대한 철학가를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통이 보통 큰 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테스 형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의아하다가 예. 역시 나훈아 정도면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오늘 굳이 이 주제를 잡은 거는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제법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이제 경제하고 연결해서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제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약간 낯선 분도 계시면은 딱딱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까봐. 전혀 안 딱딱해요.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박사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시대의 경제도 사회 구조도 지금 우리 사회 구조 이렇게 갈등 있고 막 이렇게 혼돈 있는 거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결국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 내가 나를 잘 알아서 하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그 당시는 소피스트라고 그래갖고 궤변가들 이상한 그 논리를 구성을 하면서 남자를 여자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는 이 또 직접 민주주의가 좀 발달해가지고 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자기가 좀 안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자기 가치를 막 설파하고 그렇죠. 남을 설득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잘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잘난 사람이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어진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디 가면은 이 단합이 안 되는 게 자기 주장들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용납을 안 하면은 이제 거기서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네. 뭐든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을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자기 우리를 알자, 나를 알아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게 이제 남도 알아야 되지만 자기도 알아야지 서로 이제 비교가 돼서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서로 모르면은 서로 모르면 어떻게 승부가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상대방 모르고 나만 아는 거는 뭐 한 번은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모든 그 결정에 있어서 출발점은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요거를 우리 현실을 한번 제대로 진단해보는 출발점으로 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2020년 뭐 장영철 박사님이 경제 쪽에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시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말씀이 정말 이렇게까지 2500년 후에도 맞는 시절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모르면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왜 좋은 높은 자리 차지해 가면서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의 단순한 자리로 끝나면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대대로 보면 조선시대 때도 감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리그. 그러니까 감투가 이제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가단에 쓰는 그렇죠. 감투.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에 오를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큰 거야.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들어갈 정도로 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갓을 못 쓰죠. 그러면은 뭐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정말 몸까지 키만큼 있는 감투를 썼다 그러면은 자기가 감투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 네. 그럼 세상을 모르고 네. 자기가 거기서 혼자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요즘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부동산 정책이 23번을 실패를 해도 절대 실패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아유, 당당해요. 굳세요. 그리고, 집값 안정되지 않았느냐. 이미 뭐 거의 웬만한 데서 2배 올랐는데. 네. 2배가 뭡니까? 땅값까지 뭐 천정부지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을 진단을 해볼 때 네. 불쌍해지는 사람들. 네. 종전에는 이분들이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겠거니 했던 분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야,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이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지금 자영업도 보면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 이전부터 네. 현 정권 집권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미 작년까지 경제를 계속 추락시켜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돌이켜 보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벌써 지금 그 문 닫는 데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는데 이게 연말이 되면은 정말 상당한 사업장이 문을 닫고 거기에 이제 고용인은 줄고 지금도 실질적인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일시 휴업자까지. 근데 일시 휴업하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제 일시 휴업이 아니라 영구 휴업자로 바뀔 우려가 있는 것이 연말의 대란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참 이 권력 노름을 하는 건지 우리 국민이 북한에 표류가 됐는데도 죽는 거 그냥 쳐다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라 일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좌든 우든 그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제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부가가치 창출이 국민들한테 다 골고루 배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서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법 내놓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소크라테 시대 분위기하고 비슷하니까 아마 이제 가수 황제께서도 그 소크라테스를 빗대어서 이제 한탄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현실이라는 게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 보니까 이제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이제 있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니까 그러니까 양극화가 커지고 그다음에 또 이 양극화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좀 사회계층이 아래인 사람들한테 퍼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편가르기가 선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돈을 벌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또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경제 적폐로 요즘 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을 어떻게든지 무슨 죄가 많은지 국민 입장에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쯤이면 놔줘야지 무슨 죄가 많은지 3년 동안 닥달을 하다 못해갖고 정말 이제는 법도 아닌 걸 가지고 깨매려고 자꾸 덤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는 좀 안쓰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침체가 가열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어떤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그냥 무진장 해가지고 또 없는 사람들 좀 나눠줘야 되니까 그 세금을 없는 사람들 지금 말은 안 하는지 재산세 지금 요즘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박사님 자기 연간 소득이 6천만 원, 7천만 원이 안 되는데 재산세를
3천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얼마? 3천만 원씩 내요? 예. 어휴. 아니 그거 이제 옛날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요즘 저기 뭐 집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뭘 받을 수 그렇죠. 있습니까? 하긴 뭐 요새는 은퇴하신 분도 예. 세금 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예.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 국토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은 봐주겠다고 했는데 1가구 1주택 세금 올라간 게 훨씬 더 많아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근본은 역시 세금, 국민의 세금이 소중한 줄 모르고 마구 방만하게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복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을 보고서 써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빚을 내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겠다. 근데 그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꼴이 됐잖아요. 네. 이제 거기 자체를 잡아버리니까 삼성을 잡아버리고 그렇죠. 다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도 보면은 이거 반도체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내는 법인세 비중이 한 25% 정도 돼요. 한 4분의 1 정도 돼요. 법인세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에. 예. 그렇게 그만큼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호황인데다가 마침 또 미국이 적정한 순간에 중국 반도체를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좋은 기회가 되고 이거를 더 이제 여세를 계속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세금 많이 낸 기업들 아닙니까? 예. 그걸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무슨 뉴딜 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뭐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자꾸 벌어지니까 뭐 세금을 걷어서 쓰는 거는 대통령만 쓰는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정권에서 막 쓰는데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래도 이제 정통적인 이제 경제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채무가 막 비율이 높아가니까 요즘 뭐 재정 뭐라고 그러죠? 재정 준칙이라고 그러죠. 재정 준칙이라고 그걸 5년 후에 쓸 거지만 급이 나니까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데 정권 실세들한테 눈총 한 번 맞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박사님 그런데 이런 뭐 경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뭐 일일이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실로는 어떻게 되고 국민은 그래서 이런 뭐 공짜를 좋아하면 후유증이 어떻게 벌어지고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경제를 발전시키다고 할 때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이 경제 발전시키도록 모든 걸 만들어 놓겠다. 이제 그래야지 우리가 또 그래서 특히 강조되는 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미래에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걷어갖고 마구 뿌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뿌리는 거죠. 근데 뭐 어떤 학자들은 아니 다른 나라 뿌리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덜 뿌리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단계를 더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이 그냥 막 뿌리면 안 되고 복지에 서로 쓴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있게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복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양재물도 좋다는 식으로 막 뿌려대면은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위로라는 단어를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 통신비 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전화도 못한 분들 위로하느라고 통신비 2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돈 주는 것처럼 그러더라고. 그리고 최근에도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뭐 위로한다 그러면서 아니 대통령이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고요. 산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지 뭐 2만 원씩 나눠주는 걸 위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부채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잖아요. 국가 부채가 지금은 이제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돈을 더 쓰게 되면 국가 부채가 그대로 바로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돈을 누가 갖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쓰고 죽을지도 근데 우리 미래 세대가 그거를 이제 떠맡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 세대가 돈을 벌어갖고 세금을 더 내서 그걸 갚아야 되는 구조인데, 너 국가가 망하겠느냐? 그냥 계속 그냥 또 이렇게 안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 넘기고 뭐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책임한 거죠. 왜냐면 선대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게에서도 부모 때가 다 재산 다 써버리고 빚만 남겨주면은 자식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뭐 우리 자식 세대가 갚는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것도 또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도 가기 전에 지금 베네수엘라 꼴이 나가지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꼴 날 것 같아서 지금 겁이 나는데요. 자, 이런 그 혼돈된 경제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히 우리 국민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부채를 마구 늘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마 관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의 1대1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최근에 문제가 된 것들 보면 중국이 이제 돈을 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항만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네. 근데 사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꼭 써야 되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중국이 더 필요했던 건데 네.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제 꼬드긴 거죠. 그래갖고 항구도 건설하고 철도도 건설을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려니까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항구에 무슨 배가 들어와야지 뭐 그 사용료를 받든지 하고 철도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채를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자는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하고 이자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구를 중국한테 100년간 넘겨준 거예요. 그 철도도 이제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 정체를 말레이시아하고 수상이 확실히 그쪽은 똑똑한 것 같더라고. 말레이시아. 딱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중국 돈 해서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왕에 계약한 것도 파기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국가 간의 부채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민간의 부채를 보면은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예, 예. 은행 돈 못 갚으면은.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못 갚으면 그 항구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권을 뺏기는 네.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잘못하면 우리가 그 식민지에서 독립했는데 다시 식민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 주권까지 완전히 뺏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식민지로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그런 여력을 소진해 가면서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유통이 다 차단이 된 거잖아요. 예. 경제가 순환되는 게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도 거의 빈사 상태로 물리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원해 준다고 재정에서 이제 돈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연명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왔어요, 지금. 예. 위기가 왔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상황이 네, 벌어진 네, 거거든요. 뭐 어디 가서 잘 먹고 다니거든. 근데 네. 국가 도움 받아서 쓰는 건 좋은데 네. 어느 순간에 그게 떨어질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래가 정말 두려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이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오늘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만은 조금 내다보는, 특히 그 지도자의 경우는 한 100년 이상은 내다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근데 이게 뭐 마구 쓰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미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훈아 그 가수 황제께서도 그 노래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미래가 두렵다.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미래가 두렵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이제 너무 다급한 건데 막상 우리 그거를 느끼고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는 정말 우리 국민만이 나라를 지켰지 국민을 좀 위해서 목숨을 건 왕이나 대통령은 없어. 이 사람들은 다 가짜야. 그러니까 위정자라는 게 위조 지폐할 때 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가짜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정자라는 게 사실 바를 정자에 그것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짜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마구 걷어다가 마구 자기 돈인 것처럼 인심 써가면서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가짜거든요. 가짜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야, 너 자신을 알아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그렇게 기분 나쁘니까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고 그 독약을 줬잖아요. 예. 지금도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면 벌떼처럼 덤벼갖고 니가 저게 뭔데 하면서 뭐 이렇게 덤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비슷한데 이런 거를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예.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 지금 전체 그 경제 기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망한 나라 코스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인류 역사에서 경제가 발전한 거는 최근에 근 한 200년 정도예요. 예. 근데 왜 발전했느냐? 예. 시장 경제를 채택했기 예. 때문에 발전된 예. 거거든요. 예. 물론 시장 경제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묶여 있던 상태에서 예. 아무도 경제하려는 의욕이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열심히 일해봐야 뭐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동구권이 다 망한 게 그렇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버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뭐 쓰기는 같이 쓰자며 일 안 한 사람이 같이 쓰겠다고 덤볐을 때 그 모습을 쳐다보는 일 열심히 한 사람은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렇죠. 쟤는 뭔데 왜 그 우리 뭐 시체말로 뭐 숟가락 들고 덤빈다 뭐 그런 식이 된 거죠. 아무런 기여도 안 한 사람이. 근데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네가 열심히 한 거는 네 거가 되는 거다 하는 확실한 성과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바람에 열심히 한 건데 이제 물론 이제 너무 과열이 되면은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과열이 되지 않도록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이 돼 갖고 오히려 경제에 어렵게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당하게 제어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지. 아니 이게 뭐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저쪽 팀이 약하다고 해서 그쪽 팀 선수가 돼 갖고 11대 12로 싸우면 그게 게임이 공정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 현상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 그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쪽에 선수로 가서 뛰는 꼴이 됐거든요. 쪽하러 가서. 그러면 근데 그게 어려운 사람 진정으로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려운 사람은 갑자기 세가 늘어났다고 해서 기고만장하면서 노력을 안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세상 일이라는 게 공짜는 없어요. 예.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처칠 수장처럼 피와 땀이 들어간 게 돼야지 성과가 나는 거고 그 성과를 이제 가지고 야 그래도 불쌍한 사람 조금 구제를 해주자 하는 게 세금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야 너 혼자 먹으면 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이라도 권고하고 싶은데 시장에 개입하는 일을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요새 정말 난리잖아요. 부동산 네. 시장 이제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23번 대책을 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그것뿐입니까? 뭐 기업 규제 3법 해갖고 무슨 감사를 선임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주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해야지 뭐 공정하게 돼요? 그게 공정하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 앞잡이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뒤에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봐야 저놈들이 다 뺏어갈 텐데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 안 하고서 경제가 발전된 건 없다. 그래서 항상 사회의 리더는 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바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미래의 비전을 주고 자 우리 역량을 이쪽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데 지금 뭐 가짜들만 잔뜩 설쳐갖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뭐. 아니 이제 자기가 가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제대로 알아라.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조 지폐를 가리는 방법. 예.
그 위조 지폐를 가리는 방법, 그래서 위조 지폐를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위조 지폐가 가려지지 않는다. 위조 지폐는 또 계속 변형이 벌어지잖아요. 뭐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은 위조 지폐가 아무리 변형이 되더라도 다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식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재는 포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괜히 그 어설프게 뭐 사회주의 하겠다,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 궁극적으로 아니 잠깐은 안 좋아요. 그 뭐 저는 그 정 박사님 전문적인 말씀하시지만 생활 경제를 봐도 지금 이제 서울 시내 집 거래가 뚝 끊어지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큰 단지에 뭐 한 달에 2건 정도 전세 계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 생각에 내가 저 집을 저렇게 비싸게 이 가격이 천정부지 올랐는데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싸게 왜 주고 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욕도 상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봐야 난 손해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제대로 된 리더가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 재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제 정치권에서 시장 경제는 정말 제발 간섭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또 개인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디지털 이런 어떤 그 정보로 무장을 해라 말씀해 주신 게 두 번째는 자기가 이 먹고 사는 문제 꿈을 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 생활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기 개인 실력을 길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벽에 도배칠하는 것도 이제 도배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 나훈아 씨 노래를 들으면서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 테스가에서 그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세월은 오는데. 그렇죠. 근데 세월 오는데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미래가 닥치면 어떻게 살 건가 이런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전에 노래 가사들은 뭐 나훈아 씨가 부른 건 아니지만 내일도 해가 뜬다. 뭐 이렇게 희망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내일은 해가 안 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려운 거니까. 안 뜰까봐 두렵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경제 발전을 쭉 해온 거는 우리가 정말 내일을 위해서 또 우리 후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각오가 단단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벌써 이제 내일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마인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수 황제가 일갈하신 것처럼 마인드를 바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사랑합자 경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